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한 학기의 중간 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중간고사 기일이죠. 제8주차 1강의는 중간고사로 대체합니다.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들 모두 대단하세요.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몸에 온갖 기운을 다 소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죠. 끝까지 힘내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주차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주차 2강의는 지난주에 강의했던 제7주차의 1, 2, 3 강의 중에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두 번째인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는 아동학대와 빈곤에 대한 부분은 제7강의에서 7주차 강의에서 했고요. 8주차 강의에서는 기아와 미아, 가출과 불황화, 그리고 입양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자의 평가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인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두 번째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자원봉사 서비스 수혜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봉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개선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평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개인 자원봉사자의 기간별 평가입니다. 둘째,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의한 평가입니다. 세 번째, 직원에 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넷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이 기관의 서비스에 주는 화폐적인 기여도의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세 번째로 보상 및 인정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잘 유지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유지의 문제는 자원봉사의 동기와 많은 관계가 있으며 보상과 인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동기를 진작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과 감사는 지속적인 바탕에서 전달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배려는 아주 작은 방법으로 큰 노력 없이도 주어지지만 자원봉사자 개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즉, 자신을 기관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고 수용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인정 방법을 보면 성취지향적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추가적인 훈련과 보다 도전적인 업무가 이상적인 인정의 결과이고 구체적인 성취에 대한 인정, 최고, 가장이란 이름의 상을 통한 인정, 동료들에 의한 뽑힌 수상자가 되는 것이 효과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세 번째인 보상 및 인정 부문에서 친교지향적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 인정은 그룹 행사, 동료, 가족,
다른 소속 멤버들이 있을 때 주어져야 합니다. 인정은 기관 차원에서 기관에 의해서 주어져야 하며 동료들에 의해서 투표되어야 합니다. 권력지향적인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권한과 정보에 더 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승진이 가장 중요한 인정의 측면, 즉 유명 인사로부터의 칭찬, 신문 같은 곳에 이름이 실려 지역사회에 공표되는 것, 조직의 지도자들에 의한 인정의 결정 등이 적합합니다. 장기 자원봉사자에게는 그룹에 의한 인정, 그룹 상징을 사용한 상품, 조직의 더 큰 권력, 참여, 정보를 수반하는 인정, 권위가 있는 사람에 의한 인정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기 자원봉사자에게 있어 적합한 인정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어지는 인정, 떠날 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원봉사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통한 인정, 자원봉사 대상자에 대한 인정의 전달 등이 있습니다. 제7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5단계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아동, 영유아, 유아, 청소년, 어린이 등의 법적 연령 기준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문제 확인, 프로그램 조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행, 평가 이런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표로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확인으로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지, 아동인지, 장애인인지, 노인인지 등등이 있죠.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빈곤인지, 학대인지 등등,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은 어디서 해야 될지 그런 문제점을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프로그램 조직입니다. 프로그램 조직 내용에는 목표 설정과 활동 방법 결정, 업무 분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목표 설정으로서는 학대 아동 5가정을 주 1회씩 방문한다든가, 활동 방법 결정으로서는 가사 지원이나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업무 분담으로는 파트너를 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 훈련 부분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의 정신, 활동 현장 이해와 유의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상식이 있어야 되며, 네 번째, 프로그램 실행으로서는 교육받은 내용에 유의하고 있는가, 계획된 프로그램에 충실한가, 융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이며, 다섯 번째, 평가로서는 수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가로 효과성과 성취감, 개선사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5단계는 문제 확인과 프로그램 조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행, 평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 활동에서 첫 번째로 아동의 이해입니다. 아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이라는 용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률 및 관점에 따라서 어린이, 영아, 유아, 청소년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종 아동 등의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4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모부자보건법에서는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에서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유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 아동청소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관한 나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령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용어의 혼란과는 별개로 전통적으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와 성인에게 의존해서 성장하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발달 주기상 아동기는 청소년 및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로서 기본 생활권과 건강한 발달이 보장되고 사회 문제 발생이 예방되어야 하는 시기이자 미래사회 인재로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특성과 가치를 갖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아동의 이해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으면서 성인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성과 의존성, 성숙의 과정, 욕구와 민감성, 적응성, 탄력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특성입니다.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둥글고 포동포동한 얼굴, 상대적으로 큰 눈, 짤막하고 통통한 손발, 어색한 동작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살 이하의 유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포동포동 만지고 싶잖아요.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체중이나 키가 작고 언어 능력이나 운동 능력,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동 후기에 이르면 신체적 발달의 속도와 정도가 매우 급속해지면서 10대 후반에 이르면 신체적으로 성인과 거의 유사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의존성은 아동은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또는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체감이나 발달의 다양한 측면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관점에서 1차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의존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후기, 청소년기라고 하죠. 아동 후기에 이르면 부모 등으로부터 의존성을 극복하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세 번째로 성숙의 과정은 아동기는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적 능력과 아동이 처한 양육 환경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의 성숙 정도는 개인차가 있죠. 아동의 성숙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더욱 촉진될 수 있고 보호자로부터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성숙 정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네 번째로 욕구와 민감성입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욕구 충족을 연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욕구 불충분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쉽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실망과 좌절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10대 아동은 성인들보다는 또래 집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이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해지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특성에서 다섯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아동은 부모와 가족이라는 집단을 최초의 환경으로 해서 차차 놀이 집단,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작업집단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성인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그의가 아동에게 처음이자 새로운 것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적절한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의 특성에서 여섯 번째로 탄력성입니다. 아동을 둘러싼 각종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은 아동의 미래에 문제를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모두 다 범죄 등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동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과 같이 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생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을 탄력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호자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으며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긍정적 자극을 받은 아동들은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등 적응 능력을 키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면서 또한 성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은 적절한 영양과 양육보호, 의사표현을 통한 자기 결정권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른 상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가족 기능의 해체와 가족 이기주의의 팽배를 야기했으며 전인교육의 부재로 대표되는 잘못된 교육제도와 방식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사회문화 환경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가정과 공식적 교육체제만으로 건강하고 밝은 성격 형성과 이타적인
가치관 확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과 바람직한 집단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올바른 사회화를 유도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도록 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첫째, 아동학대, 둘째, 빈곤, 셋째, 기아와 미아, 가출, 불황아, 넷째, 입양, 다섯째, 사교육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배제입니다.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서 세 번째로 기아 미아와 가출 불황아입니다. 기아 미아와 가출 불황아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아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말하며 미아는 길을 잃어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잠시 이탈되어 있는 아동입니다. 가출 불황아는 개인 또는 환경 등의 이유로 집에서 가출하여 글식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기아, 미아, 가출 불황아 보호시설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곳으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번지에 있습니다. 비구를 보면은 기아, 미아, 유기, 방임, 보호자가 양육 능력이 없는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명에서 아동상담치료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동대문구 다심리로 69길 106번지에 있습니다. 비구란에 보면 알코올, 약물, 도벽, 가출, 불황아 등이 여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설을 알아두었다가 주변에 이런 기아 미아나 가출 불황아가 있으면 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기아 미아 발생 시 인도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째, 기아 미아 가출 불황아동은 경찰관에 의해서 발견되며 이들은 관할구청에 인도된 후에 아동복지센터로 보호 의뢰됩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센터에서 이들을 일정 기간 일시 보호하며 심리검사와 개별상담, 집단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개인 성향, 가족 환경 등을 조사하여 아동의 보호 방법을 결정합니다. 셋째, 가족이 있는 경우 귀가 처리하며 가족이 있으나 보호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서 네 번째로 입양입니다.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불화가정 등에 기인한 아동 유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양과 관련해서는 입양특례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소개된 입양 안내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입양 안내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입양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할 때까지
10달의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듯이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그 시간만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부 입양 가정들은 입양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양을 위한 양친 가정조사서를 제출하신 뒤 입양하기에 적합한 가정인지를 조사하고 대상 아이를 선정하고 아이의 가정 적응 능력 등을 조사하는 과정까지 양부모님의 많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저희 센터의 입양 대상 아동은 유기되어 서울시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으로 친생부모가 입양을 동의한 아동과는 달리 입양 소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아기가 품에 안길 때까지 임신한 것 같은 자세로 육아책 등을 보며 입양을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아기와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은 15세 미만의 아동이로 민법 제908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입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이기도 하고요. 법원에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도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입니다. 양친의 자격 요건은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며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이며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입양 사후 관리를 보면 입양 성립 후 1년까지 최소 2회 이상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받고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냥 입양하는 게 아니죠. 많은 조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입양하는 것이 앞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뱃속의 10달을 품듯이 입양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제8주차 2강의에서는 제7주차 1, 2, 3 강의의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아동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동이 당면하는 문제는 아동학대와 빈곤, 기아와 미아, 가출과 불황아와 그리고 입양이 있었지요.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배제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기아와 미아, 가출과 불황아, 그리고 입양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서는 중간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아동이 당면하는 문제의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잠시 쉬면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다시 3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